아니 다 똑같은 헬스장인데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리프팅 짐에 다니느냐고요? 어림없는 소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엔티맨이고요. 여러분 헬스장이라고 하면 어떤 헬스장을 떠올리시나요? 보통 우리가 굉장히 동네 근처에서 흔하게 접하고 굉장히 접근성도 좋은 커머셜짐, 퍼블릭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장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 헬스 다녀 라고 하면 다 커머셜짐 아니면 퍼블릭짐이 거의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지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선택지가 추가가 된 게 뭐가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리프팅짐이 있는데 우리가 헬스장을 다닌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퍼블릭짐, 커머셜짐과 리프팅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니 바벨 운동하는 거 똑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머신 운동이나 할 종류도 굉장히 많은 퍼블릭짐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찝어볼 거예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바벨 운동이라고 했죠. 바로 요 앞에 지금 바벨이 하나가 있죠. 이거 얼마 것 같아요? 150만 원이에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바벨 하나에 150을 태워 그 150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바벨부터가 달라요. 바벨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바벨이 아니라 이 바벨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바벨의 널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바벨이 역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파워리프팅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크로스핏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바벨이 얼마나 잘 휘는지, 길이가 얼마인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이 바벨이 파워바라고 해요. 다른 말로 스티프 바벨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바벨보다 훨씬 더 안 휘어요. 보통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는 탄력봉을 쓴단 말이죠. 그렇게 탄력봉을 쓰면 정말 별거 아닌 중량, 그러니까 한 140kg? 140kg 정도만 돼도 바벨이 슬쩍슬쩍 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워바, 스티프 바벨 같은 경우는 200kg 정도는 올라가야 약간씩 휠락말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량을 든다고 해도 그 중량감이 달라요.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몇 킬로 드시나요? 그게 일반 헬스장에서 재는 바벨이랑 이렇게 파워리프팅 짐에서 이 파워바를 가지고 재는 바벨이랑 중량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kg를 그냥 일반 헬스장에서 무리 없이 잘 든다고 해도 이렇게 파워바를 들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조금 더 힘겹게 드시거나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당장 바벨을 살펴보면 이 옆쪽에 이 플린지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얇죠? 얇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파워바 같은 경우는 바벨의 두께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요.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에 바벨 같은 경우는 27mm에서 28mm 정도 사이가 되고 파워바가 널링도 파워해가지고 이 널링 자체도 굉장히 세요. 일반 헬스장의 바벨 같은 경우는 또 스트랩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 널링에 대한 감각이 잘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파워바 같은 경우에는 널링이 좀 굉장히 세서 그냥 맨살에다가 대고 긁어버리면 진짜 그냥 긁혀서 피가 나요. 그리고 바벨 자체의 중량도 다를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파워바라든가 바벨 옆쪽에 캡 부분에 20kg라고 뭐 브랜드 이름이 적혀져 있다면 20kg가 딱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그냥 일반 막봉이라고 하죠. 막봉 같은 경우는 20kg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가볍다 싶으면 막 16.5kg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17.5kg에서 18.5kg 선에서 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바벨이 얼마만큼의 중량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일반 헬스장 바벨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50kg, 300kg가 맥스로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런 파워바 같은 경우에는 이 맥스로드 중량 자체가 달라요. 세계 시험만 봐도 고체급 파워리프터 같은 경우는 스쿼트 한 400kg, 500kg 이렇게 들어 제끼거든요. 그 중량을 이 바벨이 견뎌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바벨 자체가 받아낼 수 있는 중량이 훨씬 더 크죠.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어떤 머신이 더 잘 먹니, 뭐가 더 좋니, 어떤 브랜드가 더 좋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벨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김새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바벨 자체부터가 다르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바벨이 150만원짜리라서 유난히 독특하게 유별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국제 시합에서도 사용하는 바벨이거든요. 어쨌든 바벨 자체부터가 다르다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바벨이랑 뭐 이야기했죠? 원판 이야기했죠. 이 원판도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뭐 스쿼트 벤치 데드 몇 킬로 드냐고 이야기했었죠. 그 중량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원판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워리프팅용 원판, 그러니까 주물 원판이라고 하죠. 이거 그냥 쇠덩이에요. 우레탄 같은 이런 코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겉에 그냥 컬러로 살짝 코팅이 돼 있는 거지 얘 그냥 쇠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이 일반 헬스장에서 한 장, 두 장 이야기하면 요 밑에 있는 20kg짜리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 리프팅에서는 한 장, 두 장 이야기하는 게 기준이 요 25kg짜리예요. 그래서 4장을 꽂는다? 바벨 무게 20kg에 합쳐서 220kg죠. 그런데 제가 지금 4장 꽂아서 220kg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중량이 그 중량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바벨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원판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물 원판, 그러니까 파워리프팅용 원판이랑 그런 일반 고무 우레탄 원판이랑 허용 오차 범위가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주물 원판 같은 경우는 허용 오차 범위가 0.025%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값이 된다거나 그 이하의 값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예 원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
원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브랜드라면은 그 오차값이 조금 줄기는 하겠지만, 진짜 그냥 일반 고무 우레탄 원판, 이런 원판 같은 경우는 허용 오차값이 굉장히 커서 저는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건 막 400g, 500g까지 차이가 나는 걸 봤거든요. 말이 좋아서 400g, 500g이지 한 장, 두 장 놓고 운동을 하신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180kg, 200kg 이상, 그러니까 4장, 양쪽에 4장 이상 이렇게 꽂고 운동을 하시면 한 장당 0.5kg, 그러니까 500g이라고만 쳐도 양쪽에 몇 장 들어가요? 8장 들어가죠. 8장에 500g이면 어떻게 돼요? 4kg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 오차값에 이런 원판 오차값까지 더하면 진짜 5kg 이상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고중량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얘네가 되게 얇거든요. 동일하게 또 일반 헬스장에 있는 원판들보다 굉장히 얇아서 일반 헬스장에 있는 20kg짜리 원판 한 장이면 이 25kg짜리 원판이 한 2장 들어갈 거예요. 이게 또 중량의 차이가 나는 게, 원판이 얇으면 얇을수록 같은 중량일 때 훨씬 더 드러내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힘을 어떻게 받느냐가 아예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과 원판 자체부터가 아예 달라진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벨과 원판만 다른 게 아니라 3대 운동을 위한 장비들, 그러니까 렉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데드리프트 그냥 땀내듯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데드리프트 플랫폼도 있는 거고, 지금 뒤쪽에 이렇게 보면 렉들이 엄청 많이 있죠. 물론 이것도 체육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닥터 스트렝스에는 스쿼트 렉이 17대거든요 그러니까 17군데에서 동시에 스쿼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총 7개가 있고요. 근데 일반 헬스장 보면 파워렉 어때요? 보통 평균적으로 2개 정도 있을 거고, 정말 많아봤자 한 4개? 진짜 규모가 크다? 그러면 한 6개쯤 있지 않을까 해요. 아마 일반 헬스장에서 렉이 4개 이상이다? 그러면 와, 렉 많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리프팅짐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반 헬스장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뭐 콤보렉이라던가 아니면 SSB라던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다양한 종류의 바벨들이라던가 다양한 종류의 뭐 컨디셔닝 기구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리프팅짐에서는 굉장히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진상의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약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체 가격적인 접근성이 좋은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빌런 한 명씩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프팅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빌런이나 진상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물론 리프팅짐이라고 빌런이나 진상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 퍼블릭과 비교를 하자면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물론 우리 리프터분들도 일반 헬스장에 가면, 정말 동네 헬스장에 가면 오히려 빌런이 되는 경우가 좀 없잖아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빌런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리프팅짐에서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반 퍼블릭짐과 차이가 또 크게 나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혹시나 렉을 같이 사용한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서포트나 보조를 부탁하는 게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충분히 같이 도와주려고 해요. 다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일반 헬스장에서 많이 겪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벤치프레스에 대한 보조를 해줄 때 바벨을 얼만큼 들어줘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놔줘야 되는지, 카운트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오히려 어떻게 보조를 해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뭐 당장 저만 하더라도 그 전에 운동하던 체육관에서는 아마 서포트 빌런이었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조나 부탁을 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이런 점도 좀 있겠네요. 마지막인데, 이쁘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지금 바로 앞쪽에 보면 이렇게 원판 플레이트들 보면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다 회색이나 검은색의 우레탄으로 코팅이 된 원판들일 거예요. 지금 근데 앞쪽에 보면 어떻죠? 중량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그래서 리프팅짐만의 감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물론 이 자체도 리프팅짐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컬러 매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일반 헬스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컬러풀하고 더 포인트적인 부분이라던가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자, 같은 헬스장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죠. 뭐 비싼 돈 내고 그렇게 리프팅짐에 다니냐, 어차피 똑같은 세질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다녀보신 분들은 다시 일반 헬스장으로 못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을 리프팅짐에서 시작을 하셨다면 역체감도 훨씬 더 크겠죠. 물론 리프팅짐이 정말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일반 헬스장보다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들러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장이라고 다 같은 헬스장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바.